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위촉장 신영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위촉함. 2024년 6월 26일 대통령 윤석열. 위촉장 강상경,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회 위촉함. 2024년 6월 26일 대통령 윤석열. 위촉장 고하영,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회 위촉함. 2024년 6월 26일 대통령 윤석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위입니다.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서 우리가 국민 1인당 소득이 60불, 70불 할 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위기라는 국가 비상 사태까지 맞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 이 마음을,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물론 국가가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국가가 이제 체계적으로 챙기고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힐 비전과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을 좀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했고 또 전문가, 관련 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또 여러 차례 회의도 열고 의료, 심리, 상담,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트랙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 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근로자들의 마음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 높은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산시키겠습니다.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와 같은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 트라우마 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여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109 전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이용량이 70%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담 인력을 더 늘려서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익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서 109를 대표 상담 창구로 키우겠습니다. 둘째는 치료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응급실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대처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위기 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입니다.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외래 치료 지원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회복입니다.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서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해서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제 임기 내 단계적으로 2배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세부 계획의 이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오늘 발표된 정책 중 강조해드릴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정신건강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1인 가구의 증가, 공동체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 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챙기고 정신질환자는 제대로 치료받고 이후 온전히 회복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등을 총괄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책 대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첫 회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 심리학자와 상담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학계 전문가, 경찰, 소방관 등 각계각층에서 위촉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련 학회를 통해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담아 만든 이행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방, 치료, 회복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등으로 대별되는 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세 가지 측면의 바탕이 되는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에 관한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방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서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국민들께서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건강검진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으로 연계됩니다. 정신질환은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초기 우울증의 경우도 상담과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면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취약층인 청년층의 경우 정신건강 검진을 기존의 10년에서 2년 주기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큰 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나가는 한편 첫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보다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자살 시도나 폭력 위험성이 높은 환자 등 정신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경찰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정신응급 체계도 정비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34개의 위기 개입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낮은 처우와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 환자를 치료할 정신응급센터도 부족했습니다. 이번 세부 이행 계획을 통해 위기 개입팀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 정신응급센터를 3배가량 늘려나가는 동시에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식과 문화의 전환도 꼭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방과 치료,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떤 질환에도 필요한 과정이며 병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정신과나 심리상담소를 찾아서 마음을 털어놓는 데에 낙인이나 편견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없애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것입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덴마크 국립경제연구소에서는 정신건강이 직업과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비용을 수리적으로 측정한 바 있고 2017년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사업 투자가 건강관리 비용을 줄이고 고용시장 진입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소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국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과 직결되어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더 이상 마음의 문제를 숨기지 마시고 일반적인 질환처럼 전문가와 동료, 이웃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힘들어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